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한동훈을 비판하자 한동훈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그 후 자그마치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한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이분들 중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가지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청관예우를 받으려고 하고 국민을 가르쳐들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고 민주화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공이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지요. 자,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12일 천안에서 열린 진보 중도보 수연대 범국민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지요. 어떻게 제 출판기념회 때 선발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반응을 했던데, 여러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랬습니다. 제가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졸업정원제 시대였습니다. 학생운동한 저희들을 뭐라고 비판했느냐, 검찰과 이 보수 언론들이. 졸업정원제로 들어간 이 대학생들이 학점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잘릴까봐 대우한다, 이렇게 저희들을 매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민주화운동 세대가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가 되니까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시절만 하더라도 검찰이 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안기부와 보안사가 모두 권력을 갖고, 저도 안기부에 2번 남산 지하실에 영장 없이 체포돼서 온몸을 발가벗겨 두들겨 맞으면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안기부가 이렇게 고문으로 만든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이 그대로 갔다가 기소하고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는 구조가 바로 오구하고 시대의 군사독재의 실상이었습니다. 검사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안기부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시키고 군사의 민간 수사 개입을 차단시키니까 이 공간을 이용해서 검찰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민주주의의 성과를 혜택을 받으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사실상 검찰 쿠데타를 통해 이 민주공화국을 지금 종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송영길, 우리 학생을 오는 사람들이 공부를 못해서 학생도 아니 아니라 당신들처럼 사법고시 합격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전두환 노태우 밑에서 판검사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것입니다. 뒤늦게서는 나이 30에서 사법시험을 공부했습니다. 너희들처럼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면서 안 했던 걸 보여주고 증명시키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제게 주어진 길, 우리 모두가 이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길에 힘을 모아갑시다. 악화가 야간을 구축한다는 그레이시한 법칙이 있습니다. 좋은 돈을 만들었더니 장롱에 들어가고 나쁜 화폐가 유통됐다는 말입니다. 신장로 깔아놓으니까 대구리가 뛰어간다는 말처럼 민주주의를 만들어놓으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90공백 20명의 이 검사 출신들이 민주주의 혜택을 다 받고 권력을 찬탈해서 민주공화의 가치를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들을 각 기관에 파견해서 각 행정기관 간의 기능적 권력 통제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현의원 같은 사람이 돼서 검찰의 인권 탄압을 견제하고 만든 국가기구인데 여기다가 검사 출신 김홍일 중수부장 출신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검찰이 견제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헌법에 부여한 기능, 방송통신의 투명을 가지고 5명의 합의체위원회 기능을 무시하고 만들어 해나가 모든 국가 기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일어섭시다. 이 국가 권력이 독점돼서 민주당이 20번이 넘게 고발한 것은 고발이 조사조치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고발한 것은 바로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기관을 압수수색하고 한동훈 장관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경찰이 총동원되는 이러한 이 조직에서 우리 서민들, 사기 피해자들, 은혜 나왔는 억울한 사람들이 수없이 호소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해도 당장 구속시키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됐는데 이 야당 전현직 대표와 자신의 반대자에 대해서는 언론의 재간을 물리려고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완전히 조직폭력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바로 잡아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봅시다. 이 한 줌도 안 되는 특수부 경찰 범죄 칼텔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 국가 중류관에 빠져서 암세포처럼 민주공화국을 부식시키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모든 힘을 모아서 새로운 촉구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반영시키다 여러분. 제가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11월 30일 날 12월 1일 날 이틀 동안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동관, 손준석, 이정섭 세 사람 탄핵이 이 꼼수 이 동일행 때문에 안까지 철회가 됐습니다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계기로 열 힘을 모아서 11월 30일 날 한동훈까지 포함시켜서 이동관, 한동훈 같이 탄핵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11월 30일 한동훈 이동관 탄핵시킴으로써 검찰이 다가올 총선에서 국가를 탄압하고 노골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아니라 국민의힘 선거대책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법고시 패스 하나로 평생 대대손손 정관예우를 받은 건 정치검찰이 아닙니까? 민주화를 탄압하던 독재정권의 시녀 역할만을 해왔던 것이 정치검찰이 아니었습니까? 압수수색한 수사팀이 놀랄 정도로 검소하여 전세로 사는 무주택자 송영길에게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강남역 아이파크 오피스텔과 경기 부천시 건물까지 소유하고서 타워팰리스 전세 사는 한동훈이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해 도덕적으로 군림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열등감입니까? 결국 송영길 전 대표의 결론은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한동훈을 같이 탄핵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러한 검사 탄핵의 일상화 추진과 더불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검사들의 공개 거론이지요. 지난 11일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취해법권으로 만든 호위 검사들이 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자 김 여사 오빠 김모 씨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가 있다. 김 씨 수사를 담당한 이 검사는 지난 9월 2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에서 수원지검 형사오부 부장검사로 영전했다. 이 검사 사례가 검찰 조직에 주는 시그널은 분명하다. 이 정권에서는 대통령 가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자리를 보답한다는 것이다. 명백한 검찰권 오용이자 인사권 남용이다. 앞으로 통과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진실을 덮어준 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날 12일에는 또 김영철 검사를 지목했지요. 김영철 검사의 봐주기 수사의 실체도 특검으로 밝혀야 합니다.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민 다수가 특검에 동의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기 짝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취해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사단 김영철 검사입니다.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 수사 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습니다.
지난 3월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조사, 압수수색, 강제수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를 안 하니 증거가 나올 리 없고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라는 기적의 논리가 반복됩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2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무죄 제조기로서 임무를 마친 대가일까요? 반부패 수사 2부에 있던 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반부패 1과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인사로 챙겨주면 무죄로 보훈하면서 무엇보다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인사권과 검찰권을 남용한 건 아닌지 강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영철 검사 사례 같은 편파, 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에는 앞으로도 대통령 가족 앞에서만 약해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아울러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온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남기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리 범죄 의혹 검사를 치는 것과 그 수장인 한동훈을 치는 것이야말로 검사 독재 정권과 싸우는 가장 기본이자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정치 검사들의 저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